저희가 같이 깊게 파볼 자료는 바로 조경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미래 로드맵에 대한 보고서예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조경하면 그냥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에 나무 심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보고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조경이 기후위기에 맞서는 아주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일종의 녹색 SOC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특히 그 단계별 로드맵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었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겁니다. 이 조경지원센터라는 조직이 과연 침체된 산업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기구에 그치고 말 것인가? 네. 보고서에 나온 3단계 로드맵을 따라가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진지하게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조경지원센터라는 구원투수가 왜 등판해야만 했는지 그 절박했던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보고서 앞부분을 보면 국내 조경 산업이 정말 심각한 위기였다고 하던데 결정적인 계기가 2021년에 있었다고요? 네, 바로 조경수 가격 고시제도가 폐지된 사건이에요. 가격 고시제도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조경에 쓰이는 나무들의 기준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던 일종의 공정 가격표였어요. 아,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온 거죠. 잠깐만요. 가격표가 없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나무 한 그루에 얼마를 예산으로 잡아야 할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막막하겠네요, 정말. 네. 비싸게 책정하면 나중에 감사해서 지적받을까 두렵고 너무 싸게 잡으면 또 엉터리 나무가 들어와서 공원 품질이 엉망이 될 테고요.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 그러니까 아예 조경공사 발주를 꺼리거나 하더라도 그냥 안 하고 마는 거군요. 네,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을 붙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하. 당연히 업계는 돈이 안 돈이 고사 직전까지 가고 시민들은 질 낮은 녹지 공간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거군요.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는 자가 없어진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아수라장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조경지원센터가 다시 지정된 거군요. 네, 조경진흥법에 따라서요. 2023년 11월에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라는 곳이 새로운 센터가 됐는데 이게 과거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이전에는 특정 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좀 더 학술적인 기능에 치우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이름처럼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여러 분야가 다 모였네요.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에요.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경 분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와 민간을 잇는 거버넌스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힘을 제대로 싣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적 날개까지 달았으니 이제는 정책을 집행할 힘까지 갖추게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등장했다. 그럼 이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업무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죠. 네, 가장 급한 불부터 끈다고 하던데 역시 무너진 가격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겠죠? 정확해요. 최우선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조경수 가격조사 및 공표예요. 아까 그 문제의 시작점? 네, 앞서 말한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는 첫걸음이죠. 센터가 전국을 돌며 나무 유통 가격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조경수목 가격표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식 지정한 기관이 만든 자료라는 점에서 준공적 권위를 갖게 돼요. 아하, 공공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바로 그거죠. 공공발 추소 담당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믿고 예산을 짤 수 있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시장에 인공호흡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응급처치 외에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역할도 중요해 보여요. 물론이죠. 보고서에서 조경 분야 통계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사업이 눈에 띄던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어떤 점이요?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조경 산업이 그동안 얼마나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방증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을 짚어주셨네요. 맞아요. 정말요. 네, 지금까지는 조경산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죠?
도시공원 하나가 탄소를 얼마나 줄여주나요? 이런 질문에 누구도 정확한 숫자로 답하지 못했어요. 아, 이 DB 구축 사업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나 고용 효과 같은 경제적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네. 더 나아가 전국의 공원, 가로수, 옥상 정원 같은 녹지 공간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작업까지 포함돼요. 와, 그게 가능해지면 정말 달라지겠는데요? 그럼요. 조경에 100억을 투자하면 이만큼의 탄소 저감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셈이군요. 네, 데이터를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인력 양성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그냥 나무 심는 기술자가 아니라 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3D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모든 오류를 잡아내는 그 디지털 설계 기술. 네, 맞습니다. 이걸 조경에도 도입하겠다는 거군요. 완전히 녹색 공간 디지털 설계자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미래형 인재를 키우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조경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자재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조경진흥단지 조성을 지원하고요. 클러스터 같은 거네요. 또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법이나 친환경 자재 같은 핵심 기술 R&D를 총괄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까지 맡게 돼요. 와, 정말 A부터 Z까지네요. 그야말로 조경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센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이 보고서의 진짜 핵심은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바로 그 구체적인 시간표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드맵이죠. 저희에게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도 이 3단계 로드맵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게 그냥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전략인지 한번 따져보죠. 네, 보고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단기 2024년, 2025년 목표는 시장 정상화 및 기반 구축이에요. 시장 정상화 그리고 기반 구축.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끄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가장 급한 불이라면 역시 조경수 가격 문제 해결이겠네요. 맞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경수 가격을 조사해서 공표하는 거예요.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거군요. 네, 시장에 퍼진 불신을 해소하고 공공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산업 전체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1순위 목표고요. 그리고요. 동시에 앞서 말한 조경산업 통계 DB 구축을 위한 기초 설계에 들어가고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들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려면 결국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단기 목표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들어있던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정부 부처 입장에선 조경이 항상 국방이나 복지 같은 분야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기 쉬울 텐데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큰 허들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관철시킬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단기 전략의 핵심을 국토교통부 예산에 센터 운영비를 일회성 사업비가 아닌 고정 항목으로 편성받는 것으로 잡고 있어요. 아, 매년 따오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비로. 네. 해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씨름하는 게 아니라 법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득하죠? 이를 위해 조경의 탄소 저감 효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생존이네요. 시장을 살리고 데이터를 쌓고 밥줄을 확보하는 정말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반 위에서 중기 계획은 어떻게 펼쳐지죠? 중기 2026-2027년 목표는 제도 고도화 및 영역 확장입니다. 제도 고도화와 영역 확장.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2025년부터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이 네. 기존의 국토부 장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가요. 아, 중앙에서만 하던 일을 이제 지역과 함께 풀어나가는 거군요. 그럼 센터의 역할도 바뀌겠네요. 그렇죠.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돕는 역할로요. 정확합니다. 센터의 역할이 집행자에서 코디네이터이자 컨설턴트로 진화하는 거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범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도록 돕는 게 중기 단계의 핵심 사업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약이 있어요. 이 시기부터는 조경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요. 과학적 증명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서울 숲이 1년에 흡수하는 미세먼지와 탄소량이 얼마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몇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와, 또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해서 공원의 온도, 습도, 이용자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공원의 국가 표준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재정적으로도 영역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기에는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했다면 중기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립을 준비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원 녹지 기본계획 같은 연구 용역을 센터가 직접 수주해서 수행하거나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건사업,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사업처럼 다른 부처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참여하는 거죠. 아, 다른 부처와도 협력하고요. 네, 재정의 파이를 키우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림이 훨씬 커지네요. 단기에는 내실을 다지고 중기에는 실행력을 높이면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한다. 정말 치밀하게 짜여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마지막 장기 계획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장기 2028년 이후 목표는 산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입니다. 이 단계의 비전은 한국 조경을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드디어 글로벌. 바로 K-랜스케이프의 시대를 여는 거죠. K-랜스케이프라는 비전은 멋지지만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미 해외 건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조경 기술이 그 시장을 뚫을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가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경쟁력을 언급해요. 네, 뭔가요? 하나는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높아진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를 활용한 문화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IT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조경 기술이에요. 문화와 기술. 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한국적 디자인이 가미된 정원을 제안하거나 우리가 만든 스마트 공원 관리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시스템을 수출한다. 네, 센터가 이런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법률 자문, 현지 네트워크 연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나요? 국내에서는 용산공원처럼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도시 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도하고요. 네. 전국의 모든 공원, 녹지, 가로수 같은 그린 인프라 정보를 하나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돼요. 와, 전국의 녹색 자산을 다 관리하는 거네요. 사실상 전국의 녹색 자산을 총괄하는 그린 인프라 데이터 센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가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재정 자립이에요. 아, 드디어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단계로 가는 거군요. 네. 2단계에서는 정부 예산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센터가 개발한 조경 신기술에 대한 기술 인증 사업 수수료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입처럼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확립하는 거예요. 아, 수액 사업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 로드맵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와, 정리해보니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단순히 무너진 시장을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조경산업 자체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고부가 가치 산업이자 나아가서는 K-랜드스케이프라는 문화 수출 산업으로까지 탈바꿈시키려는 원대한 청사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 모든 로드맵의 성공 여부가 결국 세 가지 전환을 성공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결론 내려요. 세 가지 전환이요? 첫 번째는 신뢰의 회복, 즉 조경수 가격 공표를 통해 시장의 기본 질서를 되찾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가치의 전환, 탄소 중립 같은 국가적 의제와 성공적으로 결합해서 조경을 단순한 건설의 하위 분야가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체질의 전환, 즉 정부 지원에 의존하던 조직에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리평 조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조경을 더 이상 아파트 화단 가꾸기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녹색 반도체 같은 핵심 기간 산업으로 격상시키려는 거네요. 녹색 반도체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시장 정상화부터 시작해서 국가 경쟁력, K 랜드스케이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인 셈이고요. 네,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조경은 우리 모두의 삶에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 복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 조경이라는 분야의 미래 전략을 정말 단계별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보고서에서도 시민정원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인식을 높이는 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데 맞습니다. 렌즈는 정부나 센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네 공원이 좀 더 나아지길,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녹색 공간이 더 많아지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기 시작할 때 이 로드맵의 시계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